하,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네. 주문했던 게 도착했네. 빨리 뜯어봐야지. 어서 작업 끝내야지. 이 많은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일회용품, 폐종이, 음식물 쓰레기 등 일상생활을 통해 배출되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지칭합니다. 환경부의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하루 56,035톤이 배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약 4.8%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우린 하루에 코끼리 5만 6천 마리만큼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 재생산, 에너지 재생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자원 고갈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쓰던 것을 다시 쓰자는 말인데요. EU를 포함한 우리나라는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 순환 제도와 같이 폐기물이 에너지로 순환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자에게 부담금을 지우는 쓰레기 봉투 종량제,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보면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과 대체육 산업이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의 플라스틱과 달리 매립할 경우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이 분해되기까진 50년에서 수백 년이 걸렸으나 생분해 기술로 45일에서 2년까지로 단축된 것이죠. 대체육 산업은 현재 공장식 가축 산업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린피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육식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일대에 따르면 소를 키우기 위해 파괴된 아마존 면적은 약 4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것은 서울 면적 약 605제곱킬로미터의 744배에 육박하는 면적입니다. 이처럼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사라지는 토지 문제를 대체육 산업으로 완화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마트만 가더라도 환경을 고려한 기술을 마주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이 적용된 상품보단 값싼 비닐에 포장된 상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즉,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술 발전과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보편화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보완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쌓이고 있는 쓰레기는 뒷전인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국에 쌓여가는 쓰레기들이 처리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많아지면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도 합니다. 이때 유해 폐기물이 불법으로 이동되는 국제적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인 바젤 협약이 생겼으며 한국은 1994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유해 폐기물 수입 금지 국가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 쓰레기들의 양은 훨씬 증가했습니다. 개도국가 저개발국가의 경우엔 과거에 선진국이 목표 삼았던 경제 발전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이 생산해내는 폐기물의 책임은 개도국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은 좀처럼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 세대의 환경 문제는 소수국가만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걸까요?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기술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환경 문제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미루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폐기물로 인해 줄어드는 삶의 영역과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법, 기술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 보편화되어야 하며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현재 우리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